이란이 원하는 건 미국 경제 휘청, 그 결과는 이게 이제 제목인데, 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주요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바스 주변 교량을 이렇게 집중 공격했어요. 특별히 이 교량을 집중 공격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선을 위협하는 게 이제 이란의 해군이고, 이 해군 기지가 이제 그 반다르 아바스 그 항만에 있는데 이미 해군 기지는 완파가 됐어요. 근데 이를 배후 지원하는 이른바 그 군수 병참, 그 도로나 그 교량을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파괴를 시킨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란의 해상작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전략적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유조선도, 빈 유조선도 페르시아만으로 진입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요. 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1차 봉쇄, 지난 4월에서 6월 1차 봉쇄는, 그러니까 MOU 전에 이제 1차 봉쇄는 주로 이렇습니다. 이란 수출 유조선을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하면서 동시에 금융 제재를 했죠. 그래서 IRGC의 돈줄을 막으면서 이제 이걸 이제 제재를 거는 거였고, 산업적으로 보면 수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류 저장고가 꽉 찹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정 시출 멈춰야 돼요. 근데 멈추면은 유정은 파괴되죠. 그걸 강력한 압박했는데, 그럼 2차 봉쇄, 이른바 블락케이드 2.0은 뭐냐? 이걸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정에 넘쳐나는 그 저장고에 넘쳐나는 그 원유를 어디다 딴 데다가 이제 그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MOU 때 이제 다 수출하고 돌아오는 그 빈 선박 있잖아요. 유조선에다 이걸 채우려고 하는데 이걸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유류 저장고를 못 쓰게 만드는, 장기적으로 계속 압박을 해서 유정을 파괴하는 이런 것까지 가고, 그럼 1차랑 2차랑 조금 더 강도는 조금 세였지만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죠. 왜냐하면 페르시아만 진입을 차단하고 불조정사를 완전히 활용을 막고, 동시에 저장 탱크와 자스칸 유류 적화 시설을 갖다가 선택적으로 쪽집게로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석유 산업은 없애버리겠다는 것이고, IRGC의 그 돈줄 수입 창구로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조치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2차 봉쇄 후 리알 가치가 어떻게 됐냐면 174만 6천 달러, 6천 리라로 떨어졌으니까 1달러가 174만 6천 리라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봉쇄의 영향보다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란은 88.6%까지 급증했고요. 2차 봉쇄는 리알 전념 수준으로 붕괴시켰고, 연초 대비 마이너스 43.7%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전쟁으로 이란을 거의 질식사시키겠다라는 게 이번 작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란이 갖고 있는 전략은 유가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미국의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특히 이제 금년 11월 달에 있게 될 미국의 중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려고 했어요. 이런 전략 어느 정도 이렇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완전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봉쇄에서 유가를 폭등시켜서 이제 후방 그 연쇄 효과로서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뭐 미국의 중간 선거에 개입을 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명확하게 안정화됐고 성장세도 견고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란의 비대칭 우위 전략이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지금 안정화돼 있어요. 거시 전문가들은 충격 완화 요인 작용이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2026년 6월 근원인 어떻게 보면 CPI라고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중앙값을 크게 하회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 검은색 가로선이 소비자 물가 중앙값이고요. 저 보라색 선이 저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이 완전 탱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원 인플레이션과 경제 펀더멘털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유가 충격에도 미국 경제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란의 이런 도발, 호르무즈 도발은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게 거시 경제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거는 이제 유가 상승이었는데 오히려 상승되는 게 아니라 안정이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유가가 이렇게 안정된 데는 중국이 국제 유가 상승에 대비해서 이 원유 수입 자체를 대폭 줄이고 그 자체 비축유 방출하면서 충격을 흡수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유가라는 건 크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죠. 근데 이제 그 디맨드 사이드, 수요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유 시장의 가장 큰 손이 중국인데,
중국이 이제 원유 수입 감소폭이 하루 400에서 600만 배럴 정도를 갖다 수입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MOU 풀리고서 중국이 왕창 사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샀단 말이죠. 비축유 푼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중국의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다. 그러니까 경기가 돌아가야 원유 수급이 될 텐데 그걸 원유를 아예 사지를 않으니까 그 디맨드 자체가 이제 수요가 박살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그 석유화학 항공 부분 수요가 위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요 사이드가 완전 죽어버렸고 그래서 유가 하락이 계속 유진이 되는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유 공급 측면에서도 이 산유국들이 나름 뭐 궁하면 통한다고 해서 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팔 수 있는 방법, 이 우회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아낸 것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앞선에 얘기한 게 이제 수요가 붕괴된 거 중국이 이제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는 어떤 게 있냐? 전략 비축유 대규모 방출도 있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호르무즈 우회에서 파이프라인을 이제 왼쪽으로 동서 파이프라인 빼가지고 이제 홍해로 이제 올려보내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대체제를 이제 찾고 있는 대체 루트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브라질 등 비중동 지역의 이제 원유 생산 국가들이 이제 막 펌프질을 하고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쏟아내고 시작하는 것이죠. 원유 시장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급 차질분이 하루 평균 1,000만 배럴 이상을 예상했는데 이게 다 상쇄가 되고 남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 구조적 유가 하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호르무즈에서 장난질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트럼프 행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정전 종전 메시지를 계속 줬거든요. 한다 안 한다. 그리고 4월 달에 6월 달에서 이건 뭐냐면 4월 6을 거치면서 조기 정전 메시지를 내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해칭을 한 것이죠.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거하면서 종전할 거야라고 시장에다 메시지를 주면은 시장에서 좀 안정화되고 이런 걸 반복을 해왔단 말이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은 뭘 걱정하냐면 2027년 원유의 공급 과잉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앞서 얘기한 디맨드가 완전 붕괴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모건 스탠리는 2027년 내년이죠. 하반기에 배럴당 $60를 갈 것이다. 공급이 많고 또 글로벌적인 좀 그 어떤 경기 침체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호르무즈를 뚫어서 유가가 안정됐다고 얘기는 국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사실상 공급 과잉과 디맨드 폭발로 이제 유가는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시장에 뭐 한 선물 시장에 $80까지는 반영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60 그 밑으로 이제 수렴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2027년도에는 오히려 원유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 미국의 트럼프 지지 기반의 그 이 유권자들 이 마가 유권자들이 보통 성향이 남의 나라 일에 끼어들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가 이 마가 진영들이 점점 이 고립주의로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의 젊은 세대들인 30세 미만의 젊은 청년들한테 자칭 마가 공화당 지지자들이죠. 이런 청년들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해야 된다. 정반대의 어떤 그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72%나 된다. 이런 조사 보고가 나왔는데 좀 의외의 결과예요. 좀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는 어디서 나왔냐면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안보연구소에서 나온 이제 그 서베이인데 이 맥락이 좀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터커 칼러슨의 반유대 마가 진영에서 이제 고립주의를 이제 설파해 왔는데 터커 칼러슨 진영이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대 포장된 게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 그 연구소에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이른바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개입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72%, 그 30대 미만이 찬성을 했고 고립주의 선호하는 비율은 오히려 19%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뭐 팟캐스트들이 떠들어대니까 그게 주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여론 들어가 보니까 고립주의 선호하는 사람은 19% 미만이라는 거예요. 또 강력한 군사력이 평화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30대 미만이 85%, 강력한 국방력을 좋아하고 고요. 근데 전반적인 매파 성향이 있고 말씀하신 이제 이란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번에 이제 마가층이 73%가 지지 의사 개입한 거 잘했다. 트럼프가 73%를 얘기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고립주의 흐름이 깨지고 젊은 세대도 어떻게 보면 매파의 득세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대체했다고 보기 힘들지만 이거에 또 반대되는 또 보수 매체는 어떻게 보냐면 퓨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란 작전 비용과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는 여전히 리스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깔끔하게 끝나면은 지지율은 높아지지나 이게 이란처럼 장기화되거나 지상군이 들어가서 퀘그마여 상태, 교착정 상태가 되면 여론은 바로 빠질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립주의가 약화된 흐름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매파가 득세했느냐 이건 아니고 약간 적대적 공생 관계고 있고 약간 이제 매파가 조금 득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실험이에요. 진행 상태고 중간선거나 실제 전쟁 비용, 인명 피해 규모에 따라서 이 여론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고립주의가 뭐 주류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하나 또 이제 설명해드릴 게 있는데 한 가지 빼뜨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왜 공격을 재개했는가, MOU를 깨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해요. 이거랑 연관된 이슈인데 어떻게 보면 유가 지표는 공급 과잉과 디맨드 폭발로 이제 주가가 안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시 지표, 인플레가 국내 지표가 좋아요. 그다음에 청년 지지층, 정치 그 지표가 좋아요. 이 타임이 이제 때릴 타임이다 해가지고 다시 지금 11일째 공습을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MOU를 깨고 한 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각종 지표를 관리하는 거예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조종사가 돼서 칵핏 전투기에 들어가서 여러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종합을 해보니 지금이 때릴 때구나 해서 다시 공격을 재개한 것인데 그러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좀 맥시미스트 그러니까 긍정 해석하는 사람들 지상군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중간선거까지 이란을 관리 모드 공습을 통해서 그다음 피켓스나 이런 전략적 시설도 파괴하면서 가는데 이른바 그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군 투입 2티어 그거는 아직 보류 상태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현지 분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